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예랑이와의 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랑이는 33살로 예랑이가 시댁에서 해준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7억 정도인데 주담보대출 2.5억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 있고 모아둔 돈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설마 진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니 대출금 갚는다고 돈을 많이 못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31살인데 5천만 원을 모았고 이걸로 혼수를 해갈 생각입니다. 예랑이가 지금 기본적인 가구, 가전제품이 있으니까 혼수를 좀 적당하게 하고 나머지 돈으로 빚을 갚는 게 어떠냐. 그러면 우리 형편이 훨씬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솔직히 신혼이기도 하고 또 언제 이렇게 사보겠냐고 이왕 하는 거 좋은 거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식 비용은 축의금으로 해결하고 신행은 반반하기로 했습니다. 예당과 예물은 예비시댁에서 친정만 괜찮으면 전부 생략하고 싶다고 그 돈 애들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부모님도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한 5천 정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주담보대출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됐다고 그냥 두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희 친정이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공무원 하시고 퇴직하셨고 엄마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오빠가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 결혼시키는데 돈이 더 들 것 같아서요. 그에 반해 시댁은 자영업을 하시고 또 약간 경제력이 있으셔서 노후는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우리가 착실히 돈 모아서 갚겠다 그러니 괜찮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예랑이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부모님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럴 계획이다로만 말씀하셔서 제 선에서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아버지가 예랑이에게 말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황상 땡땡이에게 말했더니 괜찮다고 거절하던데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5천 정도면 둘이 신혼 때 돈 모아서 나중에 애들 학원도 보내고 그러는데 써라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랑이가 그 후에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크게 싸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거절했는지 이유는 알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형편 어려운데 무리하시는 거고 나한테는 그러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딸이니까 괜찮다고 한 거다. 네가 생각하기에 5천만 원이 필요하면 말해라. 부모님께 지원해달라 하겠다. 이랬더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면서 자기가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진작 말하지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냐? 그럼 너도 거기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왜 그랬는지 혼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돈 받는 건 안 아까운데 니들 집에서 돈 받는 건 아깝냐? 이렇게 막말하길래 네가 이 정도로 날 생각한다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끝난 상황이에요. 물론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근데 또 큰 돈도 아니에요. 둘이 모으면 금방 모으겠죠. 그리고 얘랑이 사실 자기 돈도 2천 뿐이에요. 다 시댁에서 해준 거죠. 차라리 시댁에서 뭐라고 하시면 이해하겠는데 본인이 저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게 얘랑이 입장에선 엄청 서운할 일일까요? 추가. 우선 많은 분들의 댓글에 놀랐고 댓글이 한 방향이라 더 놀랬습니다. 제가 급하게 쓰느라 너무 단편적인 상황만을 적어서 이런 오해가 발생한 것 같네요. 구구절절 다 쓰기보다는 댓글에 언급된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시댁에서 7억 집을 줬는데 친정에서 5천 받는 게 아깝냐? 일단 친정 돈이 아까워서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댁과 친정이 경제적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양가 부모님들이 감사하게 도와주시면 땡큐고 아니라도 괜찮다고 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은 아버지 외벌이 하셨고 오빠 결혼도 있고 해서 5천을 여유 있는 상태에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한 거예요. 또 얘랑의 입장에서도 결혼한 처가가 힘들면 그것이 곧 본인의 부담이지 않을까요? 여자들 결혼해서 시댁이 힘들면 부담스럽잖아요. 또 시댁에서 저랑 결혼한다고 집을 해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예랑이가 만나기 전부터 예랑이는 집을 보유하고 있었죠. 즉, 제가 아니라 예랑이와 결혼할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런 행운을 제가 받게 됐으니 이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는데 따로 해주시지는 않겠다. 그래서 대신 예물 예당 생략하자고 하신 거예요. 즉, 저희 친정집에서는 예물 예단 생략 비용 3천에 5천을 추가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예물 예단 그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결론은 저와 결혼하는데 예랑이는 본인 돈 2천만 원 그리고 차 이게 본인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랑이는 돈이 아니라 너 혼자 의사결정을 해서 그런 것이다. 이 댓글은 충분히 공감 갑니다. 저라도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왜 그랬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면서 우리 부모 돈은 안 아깝고 네 부모 돈은 아깝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심한 억측이고 슬픕니다. 다만 댓글에서처럼 의사결정을 혼자 한 것은 예랑이에게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빠와 결혼하는 새언니가 그렇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그건 그 집안의 형편에 따라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딸이 친정 걱정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랑이 여동생이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것도 저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번째, 너랑 같이 5천을 해오는 남자랑 만나라. 그게 공평하다. 여기 판을 보면 상당수가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결혼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해오는 건 경제적인 상황상 그런 것이고 원래는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다른 글 댓글 보면 그렇던데요. 왜 이런 상황에서 저와 돈을 똑같이 해올 남자를 만나라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온라인 상이지만 진짜 친언니, 친동생 또는 가까운 친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저렇게 말하실 건가요? 다섯 번째, 네 돈 5천과 집에서 해준다는 돈 5천을 합치면 결혼하고서도 떵떵거릴 수 있다. 받아라. 맞는 말씀이지만 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둘이 오손도손 그렇게 돈 모으고 지내고 싶지 내가 얼마 해왔고 네가 얼마 해왔고 그런 결혼 생활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댓글에 너무 놀라서 글을 지우려다. 세세한 내막도 모르고 말씀하신 댓글에 제가 진짜 저런 사람처럼 될 것 같아 댓글로 해명하다. 이제 벽면 같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꼭 말씀드리는 건 시댁에서 해주시는 거 당연하게 받지 않아요. 진짜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감사하다고요.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친정의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시댁에서 해주신다고 꼭 친정에서 그 급을 맞춰야 한다면 어느 누가 결혼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쓴 글이 정말 친한 친구 또는 자매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이런 온라인 상에서 상처 아닌 상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추가. 아까 추가글 올려놓고 이제 봤는데 다들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네요. 이 정도면 제가 조금 이상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200개 가까이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한 분 한 분 다 뵙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한 신랑 2천은 진짜 예랑이가 준비해오는 걸 말한 거예요. 신랑 쪽에서 해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2천의 차, 거기다 집 맞아요. 저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준비하는 건 5천이고 저희 쪽에서 해가는 것은 5천에 예물 예단비 대신 3천에 총 8천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당사자가 준비해오는 게 아닌 양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건 필수가 아니다 보니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도와주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친정에서 해주신다는 5천을 추가로 더 안 받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거지근성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댁에서 베풀어 주신 게 당연한 거고 더 받아야 하고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거 저도 잘 알아요. 이게 텍스트다 보니 각자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정말 억울해요. 마녀사냥 같은 기분이랄까요. 애초에 여기 글을 적은 걸 후회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글을 지우면 글 지우고 도망갔다고 하실까봐 그것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못 지우고 있네요. 때가 되면 지우겠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드려요. 세 번째 추가. 많은 분들의 조언 감사드려요. 정말 친정부모 생각했다가 희대의 나쁜 여자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친정부모 생각하듯이 친정부모님도 제가 숙이고 들어가는 결혼을 원하시지 않겠죠. 차라리 부모님 몸이 좀 힘들지 시집간 딸 걱정하느라 마음이 힘드시면 전 그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정에서 5천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출금 갚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들이 하는 만큼 했기 때문에 공동명의 예랑이와 요구해봐야겠어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똑 부러지려고요. 대출 잔금이 2.5억이라고 하면 제가 5천 갚는다면 5분의 1 정도는 지분이 있는 거니까요. 나머지 금액 4.5억 정도는 감사하게도 시댁에서 지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비난 속에서 솔직하게 본인 생각들 적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이런 모습이 어쩌면 속물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친정 생각하는 딸,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마음은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면서 용돈을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딸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더 원하실 것 같아요. 덕분에 친정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시댁 어른들한테도 잘하고요. 지금 당장은 예랑이가 화가 너무 많이 났는지 연락이 안 되는데 집이라도 찾아가서 잘 달래서 오해도 풀고 해결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매일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31살 여자고 결혼 4년 차 임신 5개월이에요. 저는 같이 사는 친정 부모님이 점점 싫어집니다. 근데 그런 제 모습에 죄책감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왔고 유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저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아껴주는 신랑을 만나 결혼해서 살다 보니 제 친정 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엄마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린다고 해야 하나요? 피곤하고 지쳐요. 어떤 대화든지 간에 저를 이기려 하고 엄마가 맞다, 내가 틀렸다 이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별 뜻 없이 한 말과 행동인데 그걸 트집을 잡으며 제가 엄마를 공격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고선 저한테 짜증을 내고 엄청 방어적으로 대해요. 또 남의 험담을 자주 하고 제가 누구 칭찬을 하려 하면 꼭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제 칭찬을 무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맞장구 안 쳐주면 삐져요. 어렸을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꼭 굳이 저를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혼낸다던가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을 때 다 보라는 듯이 혼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많아요. 오죽하면 이모들이 눈치 보면서 엄마를 말렸어요. 애 울겠다고 너무 힘들겠다고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도 정말 여러 번 했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자존감이 낮았던 이유가 그런 기억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선명한 건 저를 혼낼 때 꼭 보이던 그 표정과 눈빛이 너무 싫었어요. 큰 분노를 참는다는 듯이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경멸스럽고 혐오스럽다는 듯이 저를 보던 그 얼굴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먹고 나서도 싸울 때마다 자주 보는 표정이에요. 저는 그냥 부모 자식 간에 혼내거나 싸우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런 표정을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랑을 만나고 나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싸울 때는
항상 다정한 눈빛으로 봐주면서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길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싸운다는 게 꼭 공포스러운 건 아니구나 라고요.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어렸을 때 저한테 대한 거 상처였다고 대화를 시도하자 엄마는 자기가 엄했던 거라고만 생각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제가 어르신들께 칭찬받으면 엄마가 옆에서 자기가 잘 키워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그럴 때 가끔씩 울컥해요. 물론 엄마가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많지만 상처도 많이 줬는데 말이죠. 아빠는 좋게 말하면 딸 바보고 나쁘게 말하면 딸의 목매는 것 같아요. 제가 외동딸이고 늦둥이다 보니 저를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런 건 알겠지만 저한테서 바라는 애정도 이런 게 너무 높다 보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는 본가가 지방에 있고 학교는 서울에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주말마다 3시간씩 운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선 이렇게라도 저를 안 보면 우울하다며 항우울제 등 여러 병 처방받은 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졸업하고 나면 같이 살자, 시집 가지 말고 엄마 아빠랑 살자, 만약 시집 가면 큰 집에서 같이 살자,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도 들으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또 가끔씩 울컥울컥 할 때도 있어요. 아빠도 저 어렸을 때 상처 많이 줬거든요. 학대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손찌검도 안 했지만 가부장적인 스타일이라 제가 어렸을 때 아빠의 권위에 도전한다, 아니면 아빠 망신을 시킨다, 이런 이유로 많이 혼났어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훈육 방법은 저를 일주일 동안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거였어요. 저보고 들리라는 듯이 엄마한테 저런 애를 밥을 뭐하러 주냐 이런 말을 하면서 눈치 보이게 하고 제가 옆에 있고 말을 걸고 사과를 하고 울고 비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주던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서러워요. 초등학교 6학년에 그때 처음으로 가출을 진지하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는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는데 제가 울면서 말려도 큰 소리 내고 물건 던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크게 싸울 때는 아빠가 엄마를 집 밖으로 떠밀고 의자를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엄마는 똑같이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인신공격하고 그랬어요. 주로 자잘하게 싸울 때는 소리만 지르는 수준인데 요즘 들어서는 덜 싸우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안정을 찾고 많이 행복해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방어적이고 자존감이 낮고 남의 눈치 많이 보고 극단적인 생각도 몇 번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이 부모님이랑 1시간 거리에 있었는데 아빠가 우울해하시고 히스테리를 엄마한테 부리셔서 엄마가 저한테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부탁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아빠가 명예퇴직 당하셨어요. 퇴직금도 별로 못 받았고요. 그래서 부모님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재정 상태가 안 좋다고 맨날 저한테 엄마가 우는 소리를 하시길래 신랑이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고맙게도 먼저 얘기해줘서 같이 살게 된 지 3개월 돼가는데 점점 싫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일단 살림하는 게 차이가 있고 생활 습관이 저희랑 너무 안 맞습니다. 신랑은 깔끔하고 검소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성격인데 부모님은 좀 지저분하게 집을 쓰는 편이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 식품을 쟁여두는 걸 좋아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 안 하십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여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꾸 저한테 의지하는 게 숨막힙니다. 저도 같이 시간 보내면 지치고 그러니까 최대한 각자 방에 있으면서 안 마주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는 제가 아빠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받은 만큼 사랑을 안 준다고 생각해서 짜증을 많이 부립니다. 그 화풀이 대상은 엄마고요. 그러면 엄마는 저한테 우는 소리를 하시고 이렇게 살기 싫다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 험담을 저한테 합니다. 저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또 숨이 막혀서 부모님과의 거리를 더 둬요. 그런 식으로 자꾸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아빠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엄마 기분 전환도 시켜드리고 고민 상담을 해줬는데 제가 너무 지쳐요. 신랑이랑 둘이만 있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데 친정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되네요. 사실 따로 살고 싶어요. 연락도 자주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신 게 당연히 너무 감사하죠. 인터넷에서는 다들 있을 때 잘해라, 부모님 금방 늙으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효도하려고 같이 살게 된 건데 따로 살 때보다 더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엄마 아빠가 살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딸인 제가 도와드려야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엄마가 힘든 소리를 하시면 숨이 막히고 못 본 척 외면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 나쁜 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안 살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드실 텐데 그것도 죄송스럽고요. 어떻게 해야 하죠? 부모님이랑 같이 있기는 싫은데 불쌍해요. 저만 보고 살아오셔서 친구도 없고 다른 친척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요. 만약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걸 알면 충격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무서워요. 두서없이 글을 쓴 것 같네요. 친구들한테는 얘기도 못하겠고 신랑한테도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라도 털어놔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따끔한 충고도 달게 받을게요. 추가. 다들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친정이 신랑을 좀 어려워해서 별 교류가 없길래 저만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신랑도 스트레스 받고 있겠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글 읽고 찾아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30 넘어서 이제서야 정신 차린 것 같아서 제가 한심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겠죠.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해주신 분들도 저랑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공감해 주신 분들도 제가 여태까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려주신 분들도 고마워요. 신랑이랑 분가 쪽으로 상의해 볼게요.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아서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제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 저랑 남편은 냉전 중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글은 와이프인 제가 작성해서 객관적으로 쓰지만 주관적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기를 봐주시던 시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번에 제가 폭발을 했어요. 시댁은 저희 집과 멀어서 2020년에는 시엄마가 거의 저희 집에서 사셨습니다. 2017년생 10월생인 저희 딸이 코로나 터질 당시 만 2세여서 불안한 마음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집에서 돌보기로 남편과 합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아기는 작년 내내 집에 시엄마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가끔 외출을 했지만 어린이집을 다시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 하다 보면 또 코로나가 심해지고 하여 결국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허나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저는 둘이 각각 월 750만 원 정도로 넉넉히 벌기에 시터를 원했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계신데 왜 돈을 주면서 시터를 구하냐고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한 이유는 돈도 돈이지만 무관심으로 아기를 볼 수도 있다는 것과 시터가 출퇴근하면서 코로나를 옮겨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핏줄인 할머니가 아이를 우선시하고 봐주지 않겠냐고요. 이 당시에는 시엄마랑 저는 사이가 괜찮았기에 알겠다 수긍해 주었습니다. 결혼 5년 차인데 항상 떨어져 살았고 연락 강요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근데 살아보니 시엄마는 시엄마더군요. 서운한 게 너무 많지만 큰 것만 보자면 첫 번째, 음식 차별. 음식이 식탁이나 바닥에 떨어지면 버리면 되는데 아깝다고 주워서 저더러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아기가 밥을 다 흘리고 먹으면 그걸 쓸어서 제 앞접시나 밥 위에 주시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싫어하면 네 새끼가 먹던 건데 더럽냐고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럼 바로 남편 그릇으로 옮겨서 남편더러 먹으라거나 그냥 보란듯이 버리긴 하는데 애초에 이러시는 것 자체가 서운하고 짜증납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옛날 분이라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하셔서 그런 거니 네가 이해해라 합니다.
근데 그 논리라면 남편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시엄마는 저만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두 번째, 늦잠, 낮잠. 저희는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6시 일을 해요. 주말에 만약 늦잠이나 낮잠을 자게 된다면 아들은 그래도 되지만 며느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간혹 남편이 토요일에 출근을 하고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제가 좀 자고 있으면 방에 그냥 들어오셔서 커튼을 확 치시고 이불을 빼앗으시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아침 8시 정도예요. 이것도 남편한테 말했더니 옛날 분이시라 여자가 게으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라네요. 옛날 분이라기엔 양가 부모님들 중에 시엄마가 제일 어리세요. 제 아빠 57년생, 시아빠 62년생, 저희 엄마 63년생, 시엄마 66년생이에요. 아직 50대이신 거죠. 세 번째, 살림. 제 돈으로 제가 사겠다는데 허락을 맡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쓰는 제 개인 옷,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 본인이 직접 다 고르시고 저는 결제만 하길 바라세요. 심지어 제가 쓰는 샴푸가 있는데 그거 쓰지 말라고 자기가 고른 샴푸만 쓰라고 합니다. 아기 옷도 엄마인 제 취향대로 못 사게 합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제 고집대로 행동하긴 합니다만 저런 잔소리를 애초에 들어야 하는 자체가 싫습니다. 남편은 시엄마가 대신 애도 봐주고 살림을 해주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양보하자 하는데요. 살림도 그렇습니다. 아기 보신다고 집안일은 거의 안 하십니다. 제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드실 밥과 국이나 찌개 이런 걸 해놓고 출근합니다. 밑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 먹어요.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건 시엄마 오시기 전부터 그래 왔었어요. 이것도 시엄마가 엄청 욕하시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아기 씻기고 설거지하고 어질러진 집 정리하고 빨래하고 오히려 빨래가 시엄마 옷까지 더 많아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라지만 이건 따로 저더러 손빨래 해달라고 주시는 게 예상외로 많습니다. 특히 본인 속옷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손빨래 하라고 하십니다. 속옷 망가진다고요. 물론 남편이 눈치 보고 도와줍니다. 시엄마 손빨래는 남편이 많이 해요. 물론 시엄마 몰래 하고요. 제가 애기 씻기면 남편이 부엌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그럽니다. 그럼 시엄마는 애기 보느라 힘들었다고 소파에 앉아 TV 보시면서도 자기 아들 설거지나 집안일 시킨다고 입으로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십니다. 진짜 쉬지 않고요. 저는 그게 듣기 너무 싫어요. 그나마 정말 위안을 삼았던 건 제가 안 쉬면 남편도 안 쉬고 알아서 도와줍니다. 제가 애기 재우러 들어가면 그동안 남편이 나머지 집안일 해주고요. 하지만 참다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작년 10월부터 그냥 시터 쓰고 시엄마 보내드리자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이해하면서도 아니 이해하는 척이겠죠. 자기 엄마한테 가라는 말을 면전에 못하는 겁니다. 자꾸 저만 다독이려고 하고요. 알고 보니 시엄마랑 시아빠 사이에 트러블이 좀 있어서 시엄마가 집에 가기 싫은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정도쯤에요.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아파트 집 앞까지 갔는데 들어가기 너무 싫어서 편의점 가서 소주를 2병 사서 빈속에 마셨습니다. 아파트 밑에서요. 참고로 저는 술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제 주량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소주 2병을 진짜 단시간에 들이켰습니다. 안주도 안 샀어요. 그리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파트에 가서 시엄마를 들이박았답니다. 폭력을 쓴 건 아니고 쌓였던 모든 걸 다다다 난리를 쳤답니다. 제가 시엄마한테 엉엉 울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네요. 심지어 시엄마가 저한테 둘째는 아들 낳으라고 먹으라고 강요했던 약이 있는데 그걸 시엄마 앞에서 바닥에 다 내동댕이 치고 아무튼 시엄마 말로는 과관이었답니다. 한 가지 미안한 건 딸아이가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울었다고 하네요. 결국 이 해프닝을 제 부모님과 시아빠께서 아시고는 시아빠가 시엄마에게 오라고 해서 토요일날 시엄마는 아예 짐 싸서 집에 가셨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고 파트타임 시터나 도우미 아줌마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아이가 어린이집 시작하고 적응하는 동안 며칠만이라도 재택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저한테 실망했다고 합니다.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제가 그딴 식으로 만척다고 합니다. 딸아이한테는 트라우마를 안겨주었고요. 정작 딸아이는 엄마 괜찮아? 하며 안아주는데 말이죠. 남편은 여태까지 냉랭하고 집안일 도와주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시엄마 갔으니 이제 네가 다 하라고 합니다. 남편의 입장은 그렇게 술 마시고 깽판 치는 거에 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정 떨어진다. 이건 명백히 네 잘못이니 시부모님께 사과해라. 제 입장은 오죽하면 그랬는지는 생각 안 해주냐. 1년 넘게 스트레스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너한테 몇 번 도움을 요청했으나 너는 항상 나한테 이해만 요구해봤다. 내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인정하지만 솔직히 내가 좋게 말할 때는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 난 후회 없다. 사과하지 않을 거다. 이렇습니다. 댓글 달리면 남편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